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미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펜실베니아 버틀러 카운티 암살 시도 실패한 그 현장에서의 선거 유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고요. 그 선거 유세 자체도 그렇지만 어제 모인 사람들 어떤 매체에서는 4만 명, 또 다른 매체에서는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1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가 확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해서 선거 유세 암살 현장에 드라마틱하게 복귀한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미닝풀한 것을 먼저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등장도 있었고요. 반면에 해리스 후보 쪽의 이제 선거 캠페인 같은 것도 전해드릴 테고, 그리고는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아침에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격전지의 유권자가 3%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이 3%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선거 결과를 그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장엄한 쇼였습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 저녁에 암살 시도가 있었던 총성이 울렸던 때가 6시 11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트럼프 지지층의 그 단합이 정말 단단하구나. 이분들은 꼭 투표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트럼프 후보는 이제 평생을 본인이 쇼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버튼을 유권자에 아주 확실하게 잘 눌렀고 감정적인 장면으로 이끌어가려고 굉장히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무대로 걸어 나왔을 때 조지 워싱턴, 델라웨어 강을 막 건너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가 주먹을 치켰던 모습, 나란히 동률이라는 거죠. 이 남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남자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나운싱 같은 것이 나왔고, 대선 후보면서도 영원한 쇼맨 트럼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은 살았지만 숨진 소방관에 관한 묵념, 본인까지 포함해서 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다 하면서 전부 묵념도 했고요. 중간에는 어쩌면 본인이 백악관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죽이려고 시도했는지도 모른다. 상대편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maybe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트럼프 후보의 얘기는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고 우선 먼저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일론 머스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등장해서 나는 어두운 그냥 마가가 아니라 다크한 마가다. 어두운 마가다 하면서 행성 점령 셔츠를 속에 입었고 마가 야구 모자 검은색 쓰고 아주 펄쩍펄쩍 뛰는 그런 장면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격의 시험은 위기 상황에서 나온다. 위기 상황에서, under fire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계단조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총에 맞은 뒤에 주먹을 휘두르고 fight, fight를 외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true test of someone's character is how they behave under fire.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Blood coming down the face. Now, America is the home of the brave.
And there's no truer test than courage under fire. So who do you want representing America? Yeah, absolutely. 일론 머스크도 지금까지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을 maybe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교를 한 거지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평이하지 않고 총기 소지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민주당이 빼앗아갈 것이다. 투표의 권리도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투표하기 위한 권리를 빼앗아가는데, 캘리포니아주, 본인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14개 주에서 투표 현장에서 이제 아이디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election,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 This is no ordinary election. The other side wants to take away your freedom of speech. They want to take away your right to bear arms. They want to take away your right to vote effectively. You got 14 states now that don't require voter ID. California, where I used to live, is just passed a law banning voter ID for voting. 결론은 미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 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트럼프를 당선시켜야지 된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였습니다. President Trump must win to preserve the Constitution. He must win to preserve democracy in America. Yes. 오늘 제가 보도해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 매체를 다 종합을 했습니다. BBC 방송의 현장 취재 기자, 또 가디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를, 뉴스맥스, 팍스 등을 화면과 내용 등을 종합을 한 겁니다. 가디언의 기자는요, 이게 마지막 선거라니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은 정말 뻔뻔한 대담한 거짓말이다. bold and bold-faced li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유권자 등록해야지 된다. 조지아와 애리조나주는 48시간 안에 유권자 등록을 끝내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부 텍스트해라. 이게 나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는 지금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장면, 53살의 X의 소유주고 테슬라, 또 우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이 장면만 나돌고 있습니다. 어제 드라마틱한 트럼프 후보의 사건 현장 복귀에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있었고요. 그리고 억만장자 존 폴슨이 굉장히 돈을 많이 지원을 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총격 이후에 트럼프가 계속 살아남아서 또 백악관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 같은 것을 뭐라고 하나요? 신화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가디언의 지금 보도고요. 영웅이면서 순교자로서 아우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7월 13일이었네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좀 신화화, 영웅화 됐죠.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서 7월 21일에 바이든이 사퇴한다고 발표하고는 모든 포커스가 다
해리스에게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되찾으려는 시도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딱 그 당시 그 순간에 머물러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가 이민에 관해서 얼마나 국경을 잘 못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보여질 그때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뒤에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As I was saying, oh, I love that. I love that chart. I love that graph. Isn't it a beautiful thing? But also beautiful because look at the number. That's the day I left office. It was the lowest. Border Patrol, the lowest it's ever been. Illegal immigration. Today it's out of control. But I love it for other reasons too. You know that. 그리고는 함께라면 한 달 안에 새로운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린다. 골든 그 시대가 열리는데 그건 안전하고 번영하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모든 인종에 있어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종에 있어서 자유를 얘기를 하고 다시 피부색, 컬러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또 모든 믿음, 무슨 어떤 그 교리 같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의 황금 시대가 온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And together in just 1 month, we are going to usher in a new golden age of American security, prosperity, sovereignty, and freedom for our citizens of every race, religion, color, and creed. 12주일 전에 차가운 맹렬한 그 암살자가 나를 침묵시키려고 총을 겨눴다. 이 훌륭한 마가 운동을 침묵시키려고 마가, 우리는 마가를 사랑한다. Exactly 12 weeks ago this evening on this very ground, a cold-blooded assassin aimed to silence me and to silence the greatest movement, MAGA,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MAGA. We love MAGA.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16초 총성이 울려 퍼지고 그러나 위대한 신의 섭리와 은혜로 악당은 목표를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의 정신을 부수지 못했다. For 16 harrowing seconds during the gunfire, time stopped as this vicious monster unleashed pure evil from his sniper's perch, not so far away. But by the hand of providence and the grace of God, that villain did not succeed in his goal, did not come close. 그 악당, 몬스터는 우리의 정신을 깨지 못했고 그래서 가난과 증오, 파괴의 악으로부터 미국을 내가 구할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는 나를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He did not stop our movement. He did not break out our spirit. He did not shake our unyielding resolve to save America from evils of poverty, hatred, and destruction. 가디언은 에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라고 평을 했더군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소방관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용맹의 기념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것이고 많은 놀라운 미국의 애국자들이 보여준 그런 용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미국, 우리가 미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했고 탄핵했고 기소했으며 심지어 투표에서 내 이름을 제외하려고 했고 who knows? 심지어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암살 사건과 아주 묘하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애리조나의 초선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대한 스크린에 코리 컴페라토레 이분 그 소방관 그분을 이제 뭐 추모합니다. 뭐 이런 글도 쫙 그 써 있었고요. 그분의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역시 그분의 가족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뭐 묵념 시간 말씀드렸고 묵념 끝난 다음에는 아베 마리아를 불렀거든요.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그 오페라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쭉 말했어요. 프래킹, 펜실베니아주니까 오일 시추하는 것, 선거는 여전히 도난당했다고 말을 했고 허리케인 헐린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지금 너무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는 카트리나와 똑같은 거다. 2005년도에 루이지아나에 있었던 아니 유일한 지원이 $750라고 역시 팍스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것이 $750가 아니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렸었잖아요. 우선 캐시를 $750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다 부서졌으니까 뭐도 사고 뭐도 사라고 나머지 집 등등등등에 대해서는 또 연방정부가 하고 복구 작업은 100% 연방정부에서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 빼고 그 immediately 지금 당장 하는 캐시 지원이라는 소리를 빼고 유일한 지원이 $750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돈을 쓰느라고 여기에는 돈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와 하고 듣잖아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인 겁니다. 예산이 다 할당이 돼 있어요. 이민에 대한 것. 이민에 대해서도 또 무슨 종류가 다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그 예산이 할당돼 있잖아요. 예산안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난에 할당된 돈을 불법 체류자들에게 쓴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주머니가 다릅니다. 예산의 그 주머니가.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역시 현장이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비밀 경호가 당연히 뭐 철저했고 뭐 파이트를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열광적이었다는 어제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쭉 그것을 보면서 좀 특별하다고 이번 앞으로 남은 선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느낀 것 그리고 다른 매체의 보도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인이 절대적 다수였다. 이건 이제 모든 매체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눈에도. 저는 꼭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화당 전당대회도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달리 거의 백인들만의 잔치였었거든요. 어제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버틀러라는 이 지역이 2016년에도 2020년에도 당연히 시골 지역 트럼프가 이긴 지역인데 그것도 60% 넘었습니다. 66%네요. 사실 버틀러 카운티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권자가 한 14만 명 정도 된답니다. 14만 명 가운데서 59%가 공화당, 29%가 민주당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전국 평균을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에는 민주당이 약간 많았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거죠. 2대1로. 나머지가 14%인데 거대한 어떤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떤 사람은 쓰러졌다고도 하고 트럼프 후보도 뭐 의사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사의 확답을 받았어야지만 된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 눈부신 햇살과 뜨거운 햇살 아래 휴대용 의자들 가져다 놓고 미국 사람들 즐기는 그런 피크닉 분위기 알죠? 그러면 이제 무슨 하늘 위에서는 막 그 무슨 스카이다이버가 특수부대라고 하네요. 4명의 특수부대 스카이다이버가 막 줄무늬 그리면서 세스나 206이겠죠.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점프도 하고 막 5,000피트 이상 상공에서 영화 탑건의 주제곡 막 나오고 트럼프 그 비행기 막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텐트가 딱 마련돼서 거기서 온갖 물건을 다 파는 거예요. 막 주먹을 치켜튼 그 피투성이 트럼프. 그 유명해진 그 그림 있죠? 그림 딱 걸려 있고 그거 이제 뭐 가장 뭐 비싼 카피본이 $200에 팔았고 사람들은 전부 트럼프 셔츠 입고 트럼프 모자 쓰고 파이트이 여기저기서 다 보이고 결코 항복하지 말아라. 우리는 싸워야지 돼. 트럼프 2024
전설은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슬로건들, 뭐 온갖 상품을 다 팔았어요. 아무튼 심지어 트럼프 후보는 암살 시도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상업화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저러나 그 텐트 안에서나 밖에서나 참석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디언, 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를 BBC 방송의 그 현장 취재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은 민주당이 암살 음모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해, 하나님이 강하시. 하나님이 트럼프를 딱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몇 사람, 61세의 데비 하산이라는 분, 트럼프 모자 당연히 썼고요.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데비 씨가 7월 13일 사건이 있었을 때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막 너무 깜짝 놀라서 남편은 다른 방에 있었고, 남편에게 누가 트럼프를 쐈어 하고 이제 브라더에게 또 막 전화를 걸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트럼프가 손을 흔들고 파이트 하니까 정말로 트럼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회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이거 총격 사건 조작했을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법정으로 완전히 뭐 마녀 사냥식으로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하고 세웠지만 안 됐고, 한계에 도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암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지금 집권당이 증오, 편견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 그 가시, 트럼프를 구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감을 했고, 거기에 이제 용접공도 있었고, 트럭 기사도 있었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요, 뭐 경비, 굉장히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분도 계세요. 66세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로드니 모어랜드라는 분은 글쎄 당신이 뭐 신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날 트럼프 주변에 천사가 있었다. 물론이죠. 천사가 있었고요 말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태도가 싹 바뀌었답니다. 암살 시도가 있은 뒤에.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 차분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는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35살의 월마트의 직원입니다. 크리스티 메이세머. 저는 여전히 뭐 그런 셔츠를 입은 거예요. I'm still the Trump girl이라는 셔츠, 그리고 나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그 셔츠를 입고 암살자가 대통령을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변에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거 농담하느냐고,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시 이분도 암살 사건 시도 이후에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자제력을 칭찬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마가 운동, 우리 하고 있는 우리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격하지 않았다. 그냥 단지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라를 되찾고 싶을 뿐이다. 지금 나라가 어디 빼앗겨 있어요, 이분들께는. 가디언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또 한 분,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62세의 제나 앤더슨, 여자예요. 이분은 애니멀 쉘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언제나 남자만 했었잖아요. 나도 여자지만 여자가 아닌 남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지 됩니다. 내 생각에 여자는 우유부단합니다. 해리스가 지금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정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538의 그 여러 그 분석을 보면은 펜실베니아주는 해리스 후보가 0.6%포인트 트럼프 후보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0.6%포인트 앞서간다는 것은 동률입니다. 다른 데서는 펜실베니아 뭐 최대 2% 앞서간다는 데까지 나오지만 대부분은 한 1% 정도에서 이게 잘려지거든요. 그 정도면 동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결의라고 할까요? 결의 같은 게 이렇게 단단하다. 대부분의 시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펜실베니아주에서 지난번에 이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뭐 이겼지만 66%를 받아서 이겼지만 펜실베니아 주 전체 자체에서는 졌잖아요. 여기만이 또 전부의 그림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골 쪽의 민심은 이렇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 암살 시도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이 점점 과격해지고 어두워지고 치열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침착하고 냉정하고 아주 할 말을 쫙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큼 서로 시각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준. 왜냐하면 사람들이 4만 명에서 최고 10만 명까지 트럼프의 연설을 보려고 현장에 갔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미국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그 해리스 후보의 어제 동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뭐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갔고, 왜냐하면은 허리케인 헐린 피해 지역이니까요. 지금까지 뭐 223명,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망자가.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을 금방 그 재난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해피하게 해드리기는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미시건주 이런 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뭐 재난과 상관없이, 재난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주도 지금 그 허리케인 헐린 재난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나 똑같은 재난 지역이고 똑같은 레드 스테이트지만 조지아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미국 다른 지역보다는 흑인 인구가 많아요. 20% 넘으니까.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요. 33%가 넘으니까.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조금 다른 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흑인 인구 가운데서 교육을 많이 받은 흑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선벨트 지역인데도 해리스 후보가 조지아주보다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인구가 많은 그 흑인을 포함을 해서 그런 면이 아마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이 조지아보다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계와 무슬림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시건주에서 여러 뭐 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미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안 해주는 게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만큼 이스라엘에 많은 지원을 한 대통령이 역대 없다. 이거 해리스에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때 갑자기 그것도 무슨 브리핑룸에 등장을 해서 뭐 임기 4년 내내 기자회견도 안 하고 브리핑룸도 안 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와서 브리핑룸에 등장을 해서 나처럼 이스라엘을 많이 지원한 역대 대통령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에게 마이너스가 나라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도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모든 것까지를 정치인들은 예민한 시기에 쫙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순발력이 대단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나 팀 월즈가 득보다는 큰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그만 것만 줘도 큰 실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단 $750 지원하고요. 그리고는 집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시지 못할 형편이면 저희가 찾아가서 다 서베이하고 도움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뒷말은 싹 빼놓고 계속 팍스나 트럼프가 $750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후보가 된 것도 선거 치러지기 몇 개월 전인데 인터뷰 잘못했다가 실수하면 큰일이다 싶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인터뷰를 안 해왔고 했던 건데 어제 팀 월즈가 그 팍스와 인터뷰했는데 뭐 큰 뭐는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럭저럭.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는 해리스 후보가 몇몇 매체와 인터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매체 인터뷰는 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좀 친근한 그런 매체거든요. 민주당의 더 뷰라든가 ABC의 쇼, 스티븐 코베르의 뭐 레이트 나잇 쇼라든가 이런데 뭐 레이트 나잇 쇼 같은 경우야 뭐 다 이제 후보들이 뭐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자원봉사자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문 두드리고 유권자 등록 오늘 마감일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 낙태의 피해자라든가 낙태와 연관되는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본인의 얘기를 말하자면 증언하는 거죠. 뭐 간증하듯이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에도 출연시키고 또 어떤 그 유세장에도 등장을 하게 하고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헐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중동의 긴장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최대 공습 또 했고 하마스 사령관 2명 살해했다고 하고요. 가자 지구에서도 강도 높은 공격을 했습니다. 중부와 남부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 팔면 안 된다.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지 된다. 그 무기로 가자를 공격을 한다. 우리가 정치적인 해결점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는 그래도 미국 아니지만 수천 마일 떨어진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문제들이 미국 대선에 침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요. 아무리 저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현직은 뭐 어떤 비난받는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물론 뭐 가자지구 사람들이 그렇게 숨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완전히 바이든의 정책과 떨어졌다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리를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휴전은 좌절된 것처럼 보이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 이스라엘과 무슨 이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뭐 가자, 뭐 다 전면전이 안 되도록 뭐 이란과의 전면전은 뭐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나처럼 이스라엘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미시건주의 유권자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금으로서는 뭐 오일 그 분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잖아요.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오일값 막 5% 이상 올라갔거든요. 정말로 공격하면 엄청나게 오일값, 가솔린값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뭐 민주당의 좋은 점, 함정이 사라진 파업 없어졌다던가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 미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뭐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11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니까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10월 달에 뭐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적은 없으니까는요. 이럴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수습을 해볼 수 없는 시간도 없어지면서 착각착각 시계가 가니까 그럴 때는 아주 작은 파장만 일어나도 우수수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유권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유권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누구인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보따리 싸겠습니다. 랩업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는 인구는 뭐 한 3억, 뭐 2, 3천 명, 2, 3천만 명. 만자가 붙어야죠. 그러는데 유권자는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선거인단 숫자는 538표에서 270표를 찾아야지 대통령이 되고 가져야지. 경합주 7군데의 선거인단 수는 93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 3%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때 민주당에 만족하지 못해서 버니 샌더스 쪽으로 눈을 돌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누구냐면 버니 샌더스 하면은 노조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남자 노조원들.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너무 소음이 심하고 나는 정말 지겨워, 듣기조차 싫어. 이런 교회의 보수주의자, 공화당 성향이 강한 이런 분들은 또 트럼프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던가. 그리고 남자 노조원도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지만 또 완전히 다 트럼프만 찍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비 때문에 해리스에 주저하는 라틴계, 이건 대표적인 게 네바다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바다주가 뭐 가장 최근에는 전부 민주당을 찍었지만 생활비가 너무 비싸니까 히스패닉계가 또 생활비 여기에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바이든 때문에 선거 자체에 흥미를 잃었지만 해리스에게는 조금 관심을 돌리는 유권자, 이건 뭐 민주당 쪽에서 많이 있겠죠. 이슈적으로는 낙태,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뭐 낙태를 나는 지지하는데 공화당이라든가 플로리다주에 그런 여성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지금 그 트럼프 캠프나 해리스 캠프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다소 무리하다 싶을지라도, 왜냐하면 너무나 그 포커스 그룹이 분명한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선 투표율이 요즘 높아지잖아요. 2000년도에 54%였는데 2020년도에는 67%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격전지에서 트럼프 캠프 측이 유권자 등록에 최근에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접전이고, 완전히 너무너무 접전이고, 그리고 뭐가 지금 별 변동이 없잖아요. 한 달 전부터 어떤 그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잖아요. 약간 변동이 있는 게 뭐 0. 몇 % 정도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러커스 대학교의 대통령 역사학자 데이빗 그린버그 박사가 이런 접전인 경우는 1%에서 2% 차이가 너무너무 결정적이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 트렌치 월페어, 어떤 분께서 제가 이 참호전을 좀 잘못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소정 선생님, H가 라스트 네임인 것 같은, 수정 아닌데요. 영식, 여기 한글로는 영식이라고 써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식이라고 된 이분이, 참호전은 숨어서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교전이 교착돼서 서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 변동 없이 대치하는 상황을 비유한 거죠. 맞죠? 맞는데 또 참호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쏠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에다가 지금 열심히 돈 들이고 무슨 뭐 텔레비전 캠페인 하고 해서 돈은 많이 들이는데, 지금 들이고 있는 이런 돈과 캠페인 랠리 이런 것들이 과연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은 이제 무슨 뭐 포병, 기관총 모든 것들이 다 1차 대전 때처럼 정말 그 트렌치 월페어, 그 참호전처럼 다 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쏴봤자 한 3% 정도 중요한 겁니다. 이 변화를 앞으로 봐야지 되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뉴스가 조금 더 있는데, 미국이 그 일요일이고 또 한국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전해드려야지만 될 만한 것은 다 전해드렸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다시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